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피플바이오의 이런 상황, 그리고 항상 그 미래에 가치가 있는 또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으면 주식은 항상 그 전에 반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당장 뭐 내일 상한가를 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만한 일도 피플바이오라는 회사 자체 내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피플바이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차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1일 제약바이오업계와 증권업계 분석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바이오젠이 회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하나 있는데 이 아두카누맙이라고 하죠. 이 아두카누맙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지금 품목허가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피플바이오의 이런 어떤 기대감을 조금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바이오젠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 바이오젠은 바이오의약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심각한 신경안적 희귀성 및 자가면역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법을 발견, 개발, 또 제조 및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종의 이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이 제조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 거죠. 이 아두카누맙이라는 그 제품이 기존의 치료제가 이렇게 증상을 지연하는 데 있었다면, 이 아두카누맙은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두카누맙이 FDA 승인을 거쳐서 시판이 되면 미국 의학 전문 매체 피어스 파마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 2026년도까지 매출 48억 달러, 약 5조 323,222억 원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래 이 아두카누맙이라는 이 제품이 처음에 3월 달에 허가 신청 여부가 이제 결정되기로 돼 있었는데 현재 3개월 정도 연기가 되어서 6월 달로 미뤄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6월 달로 연기된 결정을 유심히 지켜보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피플바이오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쓰이려면 어쨌거나 알츠하이머 이 환자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이분이 알츠하이머 초기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이런 수요도 당연히 같이 증가하겠죠. 그런 알츠하이머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진단키트를 만드는 이 피플바이오가 얼마 전에 뇌질환 진단에 쓰이는 멀티버 검출 시스템 MDS라는 독자적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기반의 진단키트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이런 획기적인 기술인 셈이죠. 아울러 저런 소식과 함께 벌써 주식이 반응을 보였는데, 일단 상장에서도 알츠하이머의 치매 쪽은 또 국가의 큰 엄청난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또 나라에서 꼭 해결해야 될 이런 복지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고 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어요. 이렇게 상장을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혈액 진단 키트를 개발하면서 바로 이렇게 뉴스와 함께 2월 24일 날 상한가를 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시현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 이 조정권에 있던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죠. 따라서 이 친구가 추가로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6월 달에 저런 기대감 때문에 또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와 이런 이슈가 있다면 차트하고 정확하게 자리가 맞을 때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뉴스가 너무 크게 나왔을 때 고점에서 한번 최고점이 되고요. 또 뉴스 같은 거 이슈나 이런 게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가면 오랜 기간 보초를 쓰게 되는데, 이슈와 뉴스를 미리 알고 선침해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기법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피플바이오 지금 산다는 게 선침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차트를 보고 좀 더 냉철하게 이 주식의 대응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월봉과 이 주봉, 일봉이 세 개 중에 월봉이에요. 왜 그러냐면 월봉은 현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고 주봉은 추세를 결정을 줘줘요. 일봉은 그걸 이용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게 되는데, 피플바이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렇게
20년도 10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5개월째이기 때문에 어떤 5개월 선이라든가 아직 이런 형성이 안 됐어요. 이제 내일은 아마 나오겠죠. 5개월에서 6개월째니까. 자,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5주선하고 10주선은 일단 형성이 됐고요. 자, 일봉에서도 이제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과 함께 다양한 이평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20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상장을 해서 쭉 우상향을 했을 때 이걸 중간에 붙들기가 굉장히 무서웠던 게 아직 많은 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다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자, 이 친구는 이 한 번 상승해서 일단 5일선 최초에 급등한 주식 5일선을 잘 이탈 안 하는데 5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때 한번 딱 20년도 11월 10일 날 5일선을 이탈하면서 자 완바닥 그리고 전고점 맞고 떨어지고 다시 투바닥 다시 전고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쓰리바닥 때리고 깨졌습니다. 자, 주식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변곡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5일 동안의 이 평균 가격 5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자 5일 이동 평균선이 되죠. 선을 그려놓으면 10일은 10일 이동 평균선이 되고 근데 이러한 평균선 가격이 딱 꺾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이날이 됩니다. 이날 꺾였고 이날도 꺾였고 그러고 자 이날도 꺾였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꺾이는 구간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중요한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이 자리를 얼마나 돌파해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또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피플바이오가 이렇게 다중바닥에서 박스권에 잘 있었어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가 되면서 이 박스권 가격으로 보면 좀 더 크게 이제 이렇게까지 보는데 일단 변곡점 기준은 여기까지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를 왔다 갔다 여기만 오면 올라가고 여기만 오면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가격대로 보면 저가인 4만 원대 중반에만 사면 이렇게 5, 6만 원대 이렇게 4만 원대 중반에만 사면 이렇게 5, 6만 원대, 7, 8만 원대까지도 가는 자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언젠가 이 자리를 툭 깨게 되죠. 그러면서 3만 원대까지 최고 저가가 3만 9천 원이니까 이 3차까지 바뀌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식이 여기서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다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자리에서 반등한 거니까 반등한 거지 얼마든지 더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시원함과 함께 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기준은 어디서든 잡기 힘들어요. 자 월봉에서 나와 있지 않고 주봉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월봉에서 내일 5개월선이 생긴다면 아마 이 자리가 5개월선 근처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개월선에서 하는데 5개월선을 깨게 되면 큰 위험성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자 주봉에서 저번 주에 이 양봉 캔들이 생기기 전까지 이 친구는 5주선 회복을 못했어요. 자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주선의 이탈을 1월 22일 날 했고 쭉 밀렸죠. 4주 동안 한 달이니까 위에서 있으신 분은 꽤 이제 힘이 들죠. 근데 기가 막히게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일봉에서 그 자리가 전 저점의 자리를 그면 이렇게 딱 거놓게 되는데 2월 19일 날 형성된 저점을 2월 23일 날 깨지 않고 이렇게 딱 돌아 나가줬어요. 2월 19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이게 화요일 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딱 딛고 돌아 나감으로써 주봉에서 전 저점에 대한 이탈 여부를 확인시켜 줬죠. 우린 이 무트를 안 갈 거야. 우린 기대감이 있어. 그러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밀리고 어쨌든 간에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무너지는데 이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여기서 자 기가 막히게 이 친구 다음날 상한가 갈 거야. 미리 사놓자 이러신 분은 없죠. 물론 이제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우린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라 꾸준히 사 모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 친구를 어느 순간 발견해서 들어가기엔 여기서 바로 상한가 간다고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뭐 타임머신 갖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실려 있다가 이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자 2월 달까지 거래량이 아예 전무했어요. 즉 시장에서 점점 소외받고 있었는데 그 혈액진단 키트가 나온다는 뉴스와 함께 빵 터졌습니다. 드디어 대량 거래가 빵빵 들어왔죠. 자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조정을 받겠죠. 물론 여기서 상한가 가고 또 상한가가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주식이 어디까지 들어오냐가 중요한데 최소의 마지노선 절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일선의 변곡점인 지지선이 또 생겼죠. 역사를 보면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순간 주식은 밀려요. 이때 11월 16일 날 생긴 지지선을 이때 2월 8일 날 깨면서 쭉 밀렸죠. 자, 그러니까 2월 24일 형성된 이 변곡점이 지지선이 되고 이 자리 밑으로는 크게 보면 밀리지 않아야 되고 저 자리 딛고 돌아 나가주면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완바닥, 투바닥 이런 식으로 완바닥, 투바닥 이렇게가 되는 거죠. 추가 매수에서 올라가면 더 큰 비중으로 큰 수익이 나겠죠. 자, 그 전에 앞서서 일단 깨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가 바로 이렇게 21선이에요. 생명선이라고 하죠. 자, 21선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21선만 보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21선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와 주봉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1선을 회복해 주었을 때 주봉에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5주선 위를 회복해 줬죠. 최초의 5주선의 하락,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장기 추세,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지만 최초의 5주선을 돌파해서 내일부터 거래되는 거래일에 다음 주에 이쁘게 안착만 하고 5주선만 깨지 않는다면 자, 이 친구는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확률이죠. 왜냐하면 정답이란 없는 거죠. 주식은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거서 제 예상이 맞고 이대로 흘러가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꾹 들고 있는 거고 우리 예상과 틀려서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켜준다거나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이라는 걸 감행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거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런 예상이 한 열몇 번, 10번 중에 한 3, 4번, 3, 4할 타자, 야구에서도 3말 타자면 엄청 좋죠. 10번만 더 좋은데, 이렇게만 돼서 손익비만 맞추면 계좌는 사실 불어나게 돼 있어요. 자, 어쨌건, 이게 5주선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거래되는 거래일에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고, 이 기준은 짧게 갖고 오면 이렇게 일봉에서 21선이 돼요. 따라서 21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 나가주면, 이 친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대감도 있고 또 사실 이런 치매 관련주는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이 정책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만 해도 항상 이 치매는 또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치매 관련주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피플바이오의 그 혈액진단 키트는 획기적인 제품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벌써 이만큼 다 올라올 수 있지만 자, 새로운 기대감, 일단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먼저 선으로다가 누가 그걸 걸렸는지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가기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굉장히 또 좋은 주식이 되기도 하는 게 자, 이 피플바이오입니다. 이 피플바이오에 관해서 앞으로 이 미래에 일어날 이슈 또 그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차트에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